안녕하세요. 지금 이 가방이 모서리가 밑에 부분이죠. 밑단 부분. 가죽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죽 복원이라는 사업은 꼭 구입할 돈이 없다. 그래서 복원을 하시진 않아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것이죠. 이 가방은 이제 세탁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아랫면은 모서리 부분은 좀 심하게 떨어졌지만 복원을 하고 블랙으로 염색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또 기술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좋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상태가 아주 심해지기 전에 복원을 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퀄리티도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방의 윗부분도 접어서 이렇게 많이 접어서 만든 거 1차 염색을 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작업장으로 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원을 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참 걸어왔습니다. 1차 염색을 하고 완전히 건조를 해준 상태예요. 뭐 묻어남이나 그런 것이 없고, 빈틈, 주름 사이에도 1차 염색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1차 염색을 복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준 이유는 뭐냐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다 이렇게 보입니다.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탁하게 헝겊처럼 된 부분은 전부 복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윗부분은 좀 면이 반질반질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복원을 할 때는 약품을 너무 많지 않게 해서 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모서리 부분 심한 부분은요, 복원을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복원은 수차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는 시간 이런 것도 있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요, 한 번을 복원을 해서 완벽하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깊이 패인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좀 나라도 좀 시끌시끌하고, 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 복원 사업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굉장히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죠. 괜찮아 보이는데 쉽게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뭐 10년 전에 저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명품이라는 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거나 어떤 그 본인이 좀 애착이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복원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희소 가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수입도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저는 혼자 하니까 이제 크게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떤 그 기록이죠. 기록.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우리 딸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살았구나. 복원의 공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빠진 데 없이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요. 저는 10년 전에도 이 일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엄청나게 했죠. 제품이라는 것은 보존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시간 지나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의 복원이라는 것은, 제품을 보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의미도 있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윗부분은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주는데요. 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1차적으로 해줍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할 거고요. 모서리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지금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살짝 느낌을 봅니다. 떨어져 나간 부분을 먼저 복원을 해주고, 어찌 보면 복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해주면 더 좋죠. 그만큼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이미 지금 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반복적인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완전히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지금 복원이 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복원을 하면은 완전히 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부분이 패여 있으면 그 부분은 기억을 했다가 반복적인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면의 모서리는 상처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넓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공정에 염색이 들어가면은 표가 안 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번 복원을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많이 늘었네요. 말하면서 이러면서 두 가지를 넣네 한꺼번에. 그거는 이제 약품에 따라 다르지만은요, 너무 두꺼우면 좋지가 않습니다. 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부분은 이쪽 방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손님이 참 전화와서 감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요. 면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매끈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건조가 중요한 거예요. 건조가 완전히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보이기 때문에 건조를 완전히 하고 나서 해주고 나서 심하게 문제가 있던 부분은 다시 반복적으로 해서
복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원 작업이 매끈하게 잘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도료 작업을 했을 때 깨끗이 나온다는 것이죠. 완벽한 블랙으로요. 자, 복원은 이런 식으로 면이 잡아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약간 이제 매끈하게 잡혔죠. 그러니까 심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린 다음에 재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